자, 새해를 맞아서 짚어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함께 시작을 하니까 좋으네요. 네, 새해 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광주 전남의 모든 분들이 정말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야기들이 많아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우리 이재명 정부 어떻게 행보를 평가하십니까? 우리 학점을 주잖아요. 제가 대학 교수니까. 맞죠. 예. 학점을 주면은 A 플러스가 최고 점수거든요. 네. 그보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예, 6개월이거든요. 정확히 네. 6월 4일 날 취임하고 네. 딱 6개월이 지났는데 이때 가장 하느님이 보아사 무슨 문제냐면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네, 네.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전통적인 냉전 체계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동맹 체계의 구축이거든요. 이게 기존의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새롭게 틀을 짜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는 굉장히 신축성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발 경제, 예. 관세 이걸 가지고 보호무역으로 전환이거든요. 블록별, 즉 지역별 블록별 보호무역으로 전환. 이것을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자유무역을 폐쇄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무역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걸 이번 아펙 정상회담에서 네. 슬기로 개척한 것. 뭐 더 이상 지금 지난 6개월은 더 이상 높은 점수를 받기 정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네. 국외 변화가 있었는데 국제적 정세 안에서도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변화에 네. 대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죠. 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의 정치인들이고 또 공영방송이니까 네.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저희는 이제 군공학 문제, AI 또는 컴퓨팅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약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하나의 지역 민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패다. 네. 지역 민원이니까 이거 해소해줘. 우리도 이거 필요해. 이게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군공항과 AI 컴퓨팅 센터나 에너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바꾸는 문제다. 대한민국 경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안보, 산업, 인재, 생태의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 단순히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면 너무 작게 접근을 그렇죠. 하는 것이다. 떼쓰는 아이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필패예요. 네.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리더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그렇죠. 된다로 정리를 네,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해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올해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급격히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광주 전남 통합 이슈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의 전략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 5극 3특 그러면 5극 그러면 수도권. 네. 그다음에 부울경. 그다음에 부산 죄송합니다. 대구 경북. 네. 여기는 나름대로 크기가 있어요. 조금 다른 곳이 어디냐? 대전 충청권 네. 그리고 광주 전남입니다. 광주 전남보다 먼저 앞서서 대전 충청권만 통합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성장해온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예요. 새로운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걸 제안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이건 큰 틀에서 거역할 수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잠깐 유행하는 게 있어요. 예. 하지만 또 어떤 것은 큰 틀에 시대적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광주 전남의 통합은 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행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제 질서의 변동에서 꼭 필요한 트렌드인가? 저는 트렌드로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큰 흐름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속도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속도 들어요. 중요하죠. 예. 네. 신중하자, 아니 빨리 하자. 네. 둘 다 반대말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언뜻 보면 신중하자, 빨리 하자 이 말을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반대되게 보여요.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데 역할을 나누면 됩니다. 정치권, 시민사회는 정치권은 빨리 하자고 가야 됩니다. 시민사회, 학자들, 대학은 어떻게 신중하게 가야 된다.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치 내에서 신중 또는 빨리 이걸 모순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은 평면적인 사고다.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체적인 사고. 저는 이제 속도를 빨리 하는 건, 그러니까 통합론과 신중론이 당연히 이제 예. 부딪히는 그게 거라고 선형적 생각을 사고예요. 했는데. 옛날식 사고. 예. 옛날식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입체적 사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 평면에 살지 않아요. 공간에 살지. 그럼 정치권에서는 속도전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뭐 학계라든지 혹은 그렇죠. 시민 사회에서 사회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신중론을 건가요? 제시하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죠.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광주 전남의 통합의 공통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원칙이 중요한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살기 위한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뭐 환경 복지를 위한 거냐? 무엇을 위한 거냐?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때문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저는 광주 전남이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AI 그리고 군공학 문제까지 다 연결하면 예. 다시 말하면 광주 전남이 이제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라는 허울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AI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이 문화를 결합하고 더 나아가서 기본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소득이 예. 만약에 광주 전남의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얻어진 자본과 AI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기본소득의 형태로 발전시킨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 사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른 세계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기본소득을 받는다. 거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건 방향이에요. 예. 이런 방식으로 통합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조금 잘 큰 살기 틀에서. 위해서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작용과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거대한 꿈을 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만한 때가 왔다. 네. 네. 변화의 때가 참 잘 왔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특별법을 2월 중에 국회에 의결하는 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별법에 좀 담겨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 세부적인 논의를 할 때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예. 논의를 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통합이 이번에 해서 6.3 지방선거를 이 통합된 안으로 치르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률 이전에 모든 것을 연구하는 건 저희 학자들이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칙이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광주 전남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의 대안을 제시하는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향해서 간다면 그게 법률 안에 세부적으로 큰 틀의 원칙을 담고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는 채워나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법률안 이거 들어가야 된다 저거 들어가야 된다 이거 민원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시대에 예.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저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의 정체성 이대로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지금까지 교류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막힌 부분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해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 예. 전남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개개인들의 문제를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요인을 부과해야만 합니다. 그런 건 세부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큰 파일을 키운다라고 하는 제시를 누가 해야 되죠? 정치인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정치인한테 그걸 기대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 아에서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난 신년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신년사에서 지역 주도 성장. 예. 이제 그냥 성장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1번이에요. 신년사에 밝힌 1번. 네. 이걸 광주 전남이 먼저 해야 이재명 정부, 즉 국민의 정부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예. 고생만 하고 얻는 네. 게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아까 트렌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렌드에서 트렌드를 잡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빛을 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부분들이 많은 것 들어서 같네요. 초콜릿 중에 한때 유행한 게 있어요. 두바이 초콜릿 네, 아세요? 드셔보셨는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두바이 초콜릿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두바이 초콜릿의 변형이 요즘 또 유행이죠. 그렇죠. 그 쿠키. 그렇죠. 쿠키가 예. 유행이잖아요. 그런 건 다 유행입니다. 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디저트를 먹는 건 유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네. 이건 방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광주 전남의 통합은 다시 말하면 광주 전남이 서울이라는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고 연대하는 주체가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네. 여기서 늦게 가자 적게 가자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네. 목표가 이제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3또 지방선거가 더 중요한 시점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번에 6.3 지방선거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멈추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통합선거를 치르든 안 치르든 관계없이 향후 이재명 정부 하에서 광주 전남은 통합을 향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빨리 하는 자에게 이 정부와 하고자 하는 걸 가장 앞서 나가서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정체성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 타산성을 계산하는 것은 잠시 미뤄야 된다.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네. 비전이 중요하다. 같이 함께 이제 대의를 위해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6월 지방선거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굉장히 이제 굳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로 인한 또 문제들이 지금 계속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죠. 예. 문제가 많은데 이게 민주당이 만드는 문제입니까? 구조상의 어떤 아니면 선거 이게 제도와 또 이것은 네. 광주 전남 국민 시민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네. 광주 전남의 독점적 민주당 독점 체제를 통해서밖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없다는 광주 전남 사람들의 희생적 네. 이 선택인 거예요. 힘을 실어줘야 그러니까 된다는. 그걸 함부로 광주 전남의 선택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언론인들이 가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주 전남 시민의 높은 정치적 의식이 민주당 독점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작용만큼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은 민주당은 점점점 더 혁신하겠죠. 민주당의 가장 나쁜 경우는 뭐냐. 국힘처럼 대구 경북 국힘처럼 혁신하는 자가 아니라 기득권자가 계속 변출되는 방식이 되면 전국적으로 진보 민주개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혁신할 거예요. 네, 네.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발표한 공천 방향을 보면 적어도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죠? 공천이 이루어지고 컷오프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문제가 뭐겠죠? 지금 가장 어려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이 괴롭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소수 정당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다수당의 약점 또는 다수당의 실수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확실하게 광주 전남 사람들에게 대안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게 있나요?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대안을 보여줘서 그 출구가 생기면 당연히 다행이긴 한데 네. 이제 나갈 수조차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 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광주 전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의식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다만 광주 전남이 지금까지 무슨 희생을 해왔는가? 중앙정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광주의 정치적 선택이 조금은 두텁지 못했다. 좀 다양하지 못했다. 이 정도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혁신한 만큼 저 같으면 조국혁신당, 정의당 또는 녹색당 이런 데는 훨씬 더 민주당이 혁신을 하면 거기는 파괴적인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면 시민들을 믿어야 돼요.
정치 공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절대로 소수당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최근에 진보당 같은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플래카드 정치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조금 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예. 제가 소수당에 지금 어떤 정치 의사결정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0, 30대만 모두 공천하겠어요. 20, 30대 모두 공천해보자 한번. 그 정도로 파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정치,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을 가지고 왜 민주당만 해요? 이런 건 잘못된 태도죠. 그럼 지금 조국 대표가 말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정치적으로 좋은 의견인데요. 저도 네. 그 방향을 동의합니다. 네, 다만 네. 조국 대표가 나중에 민주당 통합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안 할까요? 이런 시민들의 생각을 품게 하는 생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조국 대표의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게 맞아요. 정치적 개혁이 맞은 방향이에요. 네.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건 민주당이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이거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없죠. 예. 그럼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 정말 조국 혁신당한테 요구했다는 게 이게 지역 내에서의 개혁이었냐? 민주당 견제를 하라고, 즉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게 조국 혁신당을 우리가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핵심적인 원인인가? 그건 모릅니다. 이번에 평가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느냐? 조국 혁신당은 광주 전남 대한민국의 시민과 국민이 조국 혁신당에게 어떤 정체성을 요구하는지가 확인될 거예요.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조국 혁신당은 그동안은 3년은 너무 길다. 쉐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역전을 바꾼 것은 뭐냐? 아니다. 지역 내에서 일당 독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일당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겠다. 좋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누가 선택하냐? 국민들이 선택하겠죠. 그러면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경쟁적 위치에 있을 때 무엇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물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랄 인물들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가요?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그런 인물들은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구조 자체를 조금 바꾼 이 구조가 너무 탄탄하게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거를 개혁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구조를 예. 강자는 다수자는 네. 절대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에 가 있는 정치인들 중에 소수당에 있던 분들 다 소수당인데 똑같은 주장했어요. 네. 민주당과 수정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략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네. 이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전략적이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더라도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다음에 동의해 주는 거죠. 네. 예. 파격적인 뭔가 어떤 대안이 그렇죠. 필요하다. 저는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지금 이런 식의 정치 공학적인 문제, 구조 문제 가지고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파격적인.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광주 전남에 희망이 있네. 네.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제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네. AI, 군공학 문제, 그밖에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또는 햇빛, 달빛 에너지 이 에너지를 전부 묶어서 그야말로 광주 전남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기본소득으로 반드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얘기하면 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네. 광주 전남에 사는 특히 전남 해안 쪽에 살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기본소득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는 그야말로 아시아의 문화를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여기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연결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대학 교수고 전남대 교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전남대학을 비롯한 목포대학, 순천대학 그밖에 모든 광주 전남의 또는 국립대학이 예. 그야말로 하나가 된다. 공동으로 인재를 만들어서 세계와 경쟁하는 광주 전남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전남대가 아니라 전남, 목포, 순천의 모든 국공립대학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야말로 지금 혁신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힘을 모을 때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